중국 고위층 간부들은 자기 아들, 딸 다 미국 보냈어요. 중국 방송사 엄청 많이 망하고 있어요. 방송사 되게 많이 망했어요. 망하면은 안에 뭐 가구도 있고 TV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팔아서 공무원에게 월급도 주는 거고요. 중국 안에 매체도 보도를 했어요. 중국 정부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들 팔아야 공무원에게 월급 줄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경제 상황 얼마만큼 힘든지.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들도 막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후춘화 이 사람이 있어요. 후춘화는 전 국가주석 그 후진터 시진핑 위해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시진핑 군력 더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 못하면 못할수록 사람들은 계속 후춘화 생각은 나요. 이 사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 다양하죠. 저번에 군대 얘기는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군대 내부에서 그 대만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군대 사람들은 시진핑 너무 싫어해요. 잘 따라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공산당 내부에도 갈등이 되게 심해요. 이유도 다양한데 지금 중국, 미국 갈등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 고위층 간부들은 자기 돈이나 자기 아들, 딸 미국 보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미국에 보냈어요. 진짜로 만약에 미국, 중국 갈등 심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그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가지고 있는 돈 다 동결시켜버리면 중국 공산당 내부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시진핑이랑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어쨌든 이게 다 이미 시작했어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 보고 좀 그만해라. 왜 미국을 그렇게 막 심하게 싸우는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거 다 미국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도 갈등이 심하게 생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태자당 이런 사람들도 되게 돈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계속 이렇게 망하게 되면 시진핑 돈 없으면은 일반 서민들 돈 없어요. 그런 소문도 나타나더라고요. 태자당 이 사람들은 좀 돈 좀 내라. 우리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은데 당신 가지고 있는 돈 20% 내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제가 어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소문은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태자당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태자당 이 사람들도 되게 파워 엄청 센데 그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힘들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진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중국 정치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최소한 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진핑 때문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지금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들도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후춘화 이 사람이 있어요. 후춘화는 옛날에 중국 전 국가주석 그 후진터 시진핑 위해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점점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밑에 그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후춘화 지지를 해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짱여샤도 그래요. 어쨌든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진핑도 지금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요. 그래서 경제는 계속 악화될 수 있고 미중 갈등 계속 심하게 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시진핑 파워, 군력 더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아요. 후춘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시진핑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가요? 후춘화는 이 사람 사실 되게 지금 뉴스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군대 안에서 다들 지금 짱여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 내부의 후춘화는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후춘화는 그 중국의 전 국가주석 후진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진핑 위해서 지정하는 후계자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의 국가주석도 그렇고 당서기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도 하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시진핑은 강제로 연민했잖아요. 그러면은 후춘화는 옛날에 우리가 태자이라고 해요. 이 사람 나중에 황제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패태자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팔태자 하면은 다들 후춘화 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그때는 후춘화는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국 의원인데요. 그때 의원 25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국가주석 될 수 없어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인데요. 거기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25명 정치국 의원 이 자리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만큼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결국에 그 사람은 중국 정치협상회의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부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정치협상회의는 이 조직이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조직인데 거기서 부주서 역할 하면은 뭐 특별하게 일이 없어요. 어쨌든 거기서 완전 무시 당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 시진핑 뜻은 뭐냐면 당신은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이 좀 되면 집에 가라. 그런 뜻인데 후춘화 이 사람이 패퇴자이니까 정치 생명이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이 사람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짱유샤 그 사람이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 작년에 그 3중 전회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3중 전회 있는데 3중 전회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어요. 내몽골도 가고 중국의 건안省도 가고 중국의 광서 자치구도 가고요. 가가지고 마치 높은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도 하고 현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잘해주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해외 출장도 갔어요. 스페인 갔어요. 어떤 그 행사를 참석했는데 그 행사를 대부분 경우는 다 중국 국가 부주석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참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죠. 왜? 이 사람 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진핑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쵸? 황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패대자 맞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나타나서 시진핑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진핑 잘한다면 시진핑 정말 잘했어요. 근데 시진핑 지금 되게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PD님이 뭐 차 2대 선택하고 싶으니까 그 중에 3대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차는 엄청 안 좋아요. 그럼 다른 차를 계속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시진핑 못하면 못할수록 사람들은 계속 고충할 생각은 나요. 이 사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진핑 이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로 시진핑 파워 강하면은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나타나더라고요. 활발하게. 그리고 또 짱유샤 그 사람 비슷한 시간에 그냥 나타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 사람 시진핑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근데 과연 시진핑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만약에 후춘화 그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땅에서 후춘화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아마 시진핑도 오케이. 어차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와서 해. 근데 지금 호주화 그 사람 했던 그런 모든 행동을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런 이들은 시진핑 과연 굳이 왜 호주화 시켜야 되는지. 호주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태자다 옛날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돼요. 시진핑 파워가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쫓겨나는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시진핑 떠나서 일단 중국 공산당 체제를 요지를 해야 돼요. 이 체제를 요지를 해야 이 사람들은 같이 뭔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시진핑 이런 시진핑한테 구테타 일어나면 이 중국 정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용히 예를 들면 몇 년 뒤에 중국 공산당 21번 당대표 회의 때 만약에 그때 시진핑 파워 엄청 약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미 5년도 지나갔으니까 시진핑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는 시진핑 내려가는 것은 때에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시진핑 막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래도 중국 지금 경제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그 정치 문제도 그렇고 군대 문제도 너무 심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시진핑이 갑자기 내려가면 중국 공산당 이 배 자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배를 요지를 하려고 해요. 이 배에 있어야 우리 뭔가 돈 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내려가도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시진핑이 물러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을까요? 그거 저도 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후준화 그 사람도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고요. 옛날에 리커창도 있는데 후진타오 이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약해서 사람들은 다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 만약에 중국 국가 조사 되면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점 없으니까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과연 이 두 사람 올라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시진핑도 파월 엄청 강해요. 아직도 엄청 강한 파월 가지고 있어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서로 싸우고 또 싸우고, 중국 경제 상황도 안 좋게 되고, 외교 문제, 뭐 트럼프의 제재도 계속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공산당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이래. 그 바다 있잖아, 바다. 바다는 바람이 엄청 센데, 파도도 엄청 무서운데, 근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싸우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배 자체가 이 공산당 체제에 더 쉽게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과연 누구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진핑이 계속 집권하는 게 한국에 더 좋을까요? 현재 중국의 권력 다툼은 결국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은 만약에 중국 정말 민주화될 수 있으면 한국한테 제일 좋죠. 민주화되면. 자유민주 나라, 한국처럼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중국 민주화되면, 그러니까 한국도 자유민주 나라잖아요. 서로 엄청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 중국한테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은 엄청 많은 돈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되면은 중국, 한국 사이에 큰 역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진핑 있으면은 그 중국, 한국 갈등 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해왔던 일을 보니까 사드부터. 근데 그 사람 만약에 내려가면, 만약에 공산당도 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시진핑보다 더 나지 않을까요? 시진핑 이 사람은 약간 마오쩌둥이랑 비슷해요. 시진핑은 한국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약간 비슷한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진짜 시진핑 입장을 봤을 때 한국은 바로 중국의 속구?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 그 청나라, 명나라 때 진짜 사드 그때는 진짜 한국을 너무 무시해버렸어요. 한국은 뭐야 이게? 까불지 마.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볼 때 그래요. 약간 마오쩌둥이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른 사람 시민을 대신하면은, 특히 그 호춘화이랑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출신인데 그래도 조금 나지 않을까요? 시진핑보다. 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싸우고 되면은 중국 이 체제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누구 하는지, 만약에 중국 정부, 중국 체제 망하면은 중국 아마 민주 자유나라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제일 좋아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뉴스 많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일부 정부들은 어떤 사무실 만들었어요. 그 사무실, 무슨 사무실이냐면은 그 중국어로 하면은 짜고 마이티 사무실인데, 그냥 여러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짜는 깨들이다, 꼬는 밥솥, 깨들이다. 그러면 마이는 팔다, 티에는 철, 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밥솥만 있어요. 그 철로 만들어잖아요. 그거를 깨드리고 그거를 철로 팔아서 조금 수입 생길 수가 있다. 진짜 마지막 방법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빠 암 걸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짜고매지 해도 아빠 병원비 내드릴게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관없는데, 중국 일부 정부들은 짜고마이티에 사무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방 재정을 그만큼 힘들죠. 돈 없으니까. 정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 예를 들면 중국 방송사 엄청 많이 망하고 있어요. 방송사 되게 많이 망했어요. 방송사 망하면 거기 건물도 있고 안에 뭐 가구도 있고 뭐 TV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팔아서 공무원에게 그 월급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얘기를 하면은 경제 문제도 엄청 심한데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이게 소문은 아니고 진짜 중국 NMH도 보도를 했어요. 중국 정부까지 이런 자고마이티 사무실 만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 팔아야 공무원에게 월급 줄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경제 상황 얼마만큼 힘든지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you